14년째를 맞는 청주 드림플러스가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관리권자가 존재하면서 사사건건 충돌하며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 이랜드 리테일이 지분 인수까지 가세하면서 드림플러스는 그야말로 바람잘 날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4년 2월 오픈 초기 1,100여 구자에 6,700여 명에 달했던 구분 소유주들은 이제 200여 구자에 130여 명 안팎 남은 상황입니다. 대규모 복합상가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사단법인을 설립해 관리 주체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드림플러스 상인회,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주들은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드림플러스 관리단, 이들은 서로의 진위를 의심하며 관리권을 지키겠다는 입장과 이양받겠다는 입장이 서로 상충하며 각종 분쟁을 일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주변 상권 침체란 악영향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때 청주의 랜드마크 상가였던 드림플러스의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일단 집합건물법을 자꾸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여기 2016년 3월 10일 날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이 드림플러스는 그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관련된 기보다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그 집합건물법의 그 구분 소유자의 권한에 그 재산에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합 구분 소유자에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 점포가 그 건물을 관리 유지하는데 속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쟁의 원인은 본인들이 대규모 점포에 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이 건물을 다 관리 운영을 직접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리권을 계속 태클을 거는 것 같아요. 왜? 드림플러스에는 상가 관리 규정이 있고, 분명히 저희가 15년 전에도 그 상가 관리 규정으로 지금 있었고, 현재도 그 상가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가 관리 규정에 의해서 만약 본인들이 이 드림플러스를 입점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 당연히 지극히 원칙이지만 본인들은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 선수관리비도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 소유권 이전한 날로부터도 여태까지 납부하는 관리비를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경매를 받았을 때 법적으로 3년치 내야 될 관리비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본인들이 관리권을 쥐고 있어야 지금 있는 상인들 동선도 자기네 마음대로 리모델링을 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구획을 정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 마음대로 관리비를 부가징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상인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도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지금 여기 본인들이 데리고 있는 그 미성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랜드의 그 전체적인 그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본인들은 말은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자회사지 뭡니까? 협력업체라고는 하지만 저는 자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이제 판단에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모든 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입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런 행위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관리비를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하면은 본인들은 본인들의 지분만큼을 하겠다라고, 내겠다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본인들이 관리를 해서, 내가, 예를 들어 100억 들었다. 그럼 내가 우리 75%의 지분이 있으니 75%는 내가 관리비를 납부하고 나머지 25%는 안판 니네들이 관리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관리비 부과시키면은 그게 바로 관리비 폭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영세상인들이나 일반 구분 소유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부 다 지금 남아있는 영세상인들이나 구분 소유자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공과금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앞전에 그 DPC와 그 다음에 이제 앞전에 그 관리단이 이제 상가 관리 운영을 할 때는 그들은 총액제를 했습니다. 저희는 드림플러스는 상가 관리 규약의 총액제가 아닌 실비 정산제로
이제 하게끔 이제 돼 있거든요. 규약에. 근데 그들은 총액제로 해서 만약 100원이 나오면은 170원, 200원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높게 책정을 해서 관리비를 부과 징수를 해갖고 그 돈을 걷어서 상인들이 결국은 이 빈 점포, 이 관리비를 납부를 안 하는 악성 채무자들의 그 관리비를 대신 상인들이 여태까지 내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저는 실비정산제로 상인회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억을 부과를 하면은 거치는 건 1억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잘 아시겠지만 관리비가 본인들은 뭐 지금 그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입점 상인들은 단 한 푼도 밀려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잘 내고 계세요. 근데 2억을 부과를 해서 2억이 다 들어와야지 전기세, 수소세, 가스비, 뭐 기타 그다음에 뭐 수선비, 뭐 법정 비용, 그다음 직원 인건비, 뭐 기타 등등이 나가는데 저희가 2억을 부과를 하게 되면은 한 1억이나 아니면 8천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돈에서 이 관리비가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만 관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상가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납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비가 전액에 들어와야지 납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전에 지금 미납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찌됐건 잘 해갖고 여태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런 거는 왜 생각을 안 하시고 본인들이 일부 얼마 낸 거에 대해서 왜 그건 납부를 하지 않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이 얘기는 이랜드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죠. 그 75%의 지분을 이랜드가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이랜드는 그럼 그 소유 지분을 확보하고 나서는 관리비를 냈나요? 아니요. 지금 단 한 푼도 여태까지 저희한테 납부한 건 없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납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상인의 통장에 납부한 근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그럼 누구한테 납부를 했냐 했더니 본인들이 지정한 관리단한테 납부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관리단은 그건가요? 그 안중수 관리인이? 네, 맞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 안중수 관리인은 이랜드 직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근거 자료도 다 있고요. 예. 그런데 본인들이 결국은 오른쪽에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왼쪽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 구분 소유자 몇 분이 이거를 문제 제기를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 이랜드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뭐 판결에서도 네가 선수관리비도 납부를 해라라고 분명히 판결에 나와 있고 드림플러스에는 상가 관리 규약이 존속한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도 거기 있다. 그럼 너는 거기에 대해서 네가 다른 흔적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한 걸 다 기각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의 제기한 구분 소유자들한테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랜드 관계자들한테도 얘기를 했었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좋다. 그러면 이랜드가 지금 이 금전적으로 납부할 여력이 없으면 그러면 첫 번째 경매 받아서 그 경매 받은 부분에 대해서 3년치 공용관리비 의무적으로 낸 거 그건 지금 소송 중이니 항소했지 않습니까? 그죠? 소송 중이니까 그러면 소송 판결에 따르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한 날로부터 당월관리비 지금 여기 얘네가 그 판결에도 이랜드가 2015년 11월 15일 날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판결이 어떻게 냈냐면 2016년 1월부터의 관리비는 상인회에 납부를 해라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근데 2016년 1월서부터 현재까지 이랜드는 10원 한 푼도 관리비를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상인회에. 그러면 좋다. 이것도 돈이 없으면 좋다. 그러면 이것도 니네가 소송을 얘기를 하니까 그 소송에 따르자. 예? 했어요. 선수관리비. 그죠? 선수관리비가 상가관리규약에 따르면 약 14억 정도 됩니다. 이거 돈이 많아? 좋다. 그러면 상가관리규약에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엄연히 그것도 권한이 있으니 그러면 이것도 그럼 조율을 좀 해보자. 그래도 선수관리비도
분납으로 해서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으니 이것도 조율을 하자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들어와라. 상인에서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그죠? 근데 입점을 했습니다. 입점을 했어. 그러면 입점한 날로부터 관리비는 누구한테 낼 거냐? 누구한테 내야 되는? 당연히 상인한테 내야 되겠죠. 근데 이들은 그 관리비마저도 상인한테 못 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를 장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뭐 저한테 뭐 노열티를 뭐 몇 수십억을 달라고 했습니까? 상인들한테 노열티를 몇 수십억을 달래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럼 네가 들어와라. 그러면 그 들어온 날로부터 소유권 그 관리비는 누구한테 납부를 할 거냐? 자기네는 못 낸대잖아요. 관리단한테 낼 수밖에 없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입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리고 관리비 또 투명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너네 지금 그 관리단에서 지금 데리고 있는 여직원이 그 전에 이승원 법무사 때서부터 근무했던 여직원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불과 작년 8월까지 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여자예요. 그분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냥 그 여자가 그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상가 관리비를 어떻게 부과하고 뭐하고 하는지. 그럼 당신들이 관리비의 내역서에 대해서 못 믿겠으면 직원을 올려보내라. 여기서 근무를 내가 상주시키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들도 올라와서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부과하는지 니네가 와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상인에서는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돼요? 뭐가 말도 안 돼? 니네가 투명성이 없고 니네가 모른다 그러고 어떻게 근거가 없다 그러니 너네 직원을 올려보내서 옆에 앉혀서 같이 근무를 해라. 그러면 다 볼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는 또 저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선수관리비를 내고 뭐를 돈을 주는데 장석현이 다 쓸까봐 못 믿어서 그런다? 그래, 그럼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상인의 도장 찍고 너네 일행도 도장 찍어라. 그래서 정말 너네도 직원이 여기에서 상주를 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이 돈이 어떤 지출에 할 건지 다 보고가 너네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지출할 때마다 너네 도장 찍고 우리 도장 찍고 너네 직원들한테 다 보고 받고 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 어떻게 더 이상 저희가 이랜드한테 호의를 베푸고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장사를 할 수 있게 애원하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입점 상인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가게를 다 비워놓고 지부만 늘리고 저렇게 폐허를 방치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 손님들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오픈 때서부터 현재까지 끝까지 10몇 년을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이랜드를 찾아가서 애원했어요. 제발 니네 빨리 들어와서 활성화시켜서 장사 좀 하게끔 해달라.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은 그 목적이 지금 현재 있는 임차인들 장사하시는 분들을 모조리 다 내쫓기 위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M&A 이 건물을 집어삼키기 위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그냥 명목상 자기네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 그래서 상인회가 나쁘게 해서 상가를 죽이고 있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오픈 때부터 14년 동안 장사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기 대표자님 장석현 씨가 안 계셨으면 여기는 벌써 불이 나가고 이 상가는요 여기 지금 현재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랜드에서 계속 이 상권을 뺏으려고 계속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전기가 나갔다 뭐 외부에서는 그런 일이 많아갖고 손님이 그래서 안 오는 거지. 이 장석현 그 대표님은 여기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희들은 어쨌든 여기가 활성화가 돼서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죠.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손님들도 안 들어오고 저쪽에서 자꾸 방해를 놓으니까 여기가 망한 줄 알고 손님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방해를 놓는다는 건 어디를 얘기하시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여기를 이렇게 이게 펴놓지도 못하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방송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드림플러스가 망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손님들이 여기를 안 오니까 저희들이 장사하는데 좀 힘들죠. 네, 바람은 지금 관리권 분쟁 때문에 이 상가가 지금 저희가 그런 게 결코 아니에요. 외부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관리권을 먼저 갖는다 안 갖는다 그거를 지금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낼 거 내고 저희가 아파트를 살면서도 아무리 뭐 내 땅이지만 관리회사가 있고 관리비는 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거를 눈을 가리고 그렇게 해서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를 눈을 가리고 낼 걸 안 내고 뭐 활성화 쪽으로 그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낼 거는 내고 낼 거는 내고 오히려 네네. 7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랜드나 이런 데가 관리비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런 저는 데가 관리비를 내야 된다는 말씀. 당연한 거죠. 네. 아무리 소유권을 주장을 해도 그거는 내 땅에서 관리회사가 엄연히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 소유주로서 그런 기본적인 거를 안 지키면서 물론 이랜드가 들어오기만을 하루 빨리 아니 매일 기도해요. 상가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관리비를 안 내니 그렇다고 해서 경매로 75%까지 지분을 받고 저희는 입점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물건도 안 깔고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희를 뭐 상인들을 고사시킨다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본적인 걸 저는 솔직히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이랜드라는 어떤 큰 기업이 여기를 75%를 했다서 정말 박수치고 잔치를 칠 일이었죠, 저희 상가에서. 근데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지킬 것이며 여기 상권을 정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의문점이 많이 들고요. 이제는 뭐 저희 정말 이런 조금의 믿음과 신뢰가 실망이 크신가 보네요. 네, 너무너무 크죠. 예. 너무너무 크죠. 예. 정말 너무너무 크게 기대를 했다가 지금 이거는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과연 내 땅에 대한 이런 거를 지켜줄까 이런 불안감 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정말 하루하루 지금 너무 힘들게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 직영주들이나 또 일부 또 임차 상인들 중에서도요 원하는 거는 상가 정상화와 활성화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거의 15년 동안 영업을 하고 여기서 이걸 생계해서 여기서 영업을 했던 상인들인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언제 전기가 끊어질런지 가스가 이번에 이제 끊어졌고요. 그렇다면 다음에 또 뭐가 수도가 끊어질런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 관계에서 저희가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영업이 언제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랜드가 들어와서 자기네가 내야 될 부분들을 안 내고 했다는 건 좋다 이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상인회하고 이랜드가 법정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건 법에서 판결해야 될 문제지만은 그거 마냥 기다리고 그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상가는 일단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말하는 겁니다. 상가 활성화 좋죠.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답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답이. 그럼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상화나 활성화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가 지금 객관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는 이랜드라가 지금 자기네 집은 75%에 지금 비어있는 점포 공간에 들어와서 일단 쟤네들도 1차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그렇게 영업을 하면은 그달부터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한 거는 쟤네들도 100% 완납을 하겠다고 장담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가 관리비 때문에 상가가 뭐 한 달을 유지할지 두지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생활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또 그래서 볼거리가 많이 들어오면은 고객들은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 고객이 많이 늘어나면은 또 우리 영업 활성화에 또 상당히 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거기에는 관리권 이양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관리권 이양은 이랜드하고 상인회하고의 문제입니다. 네. 저희는 직영주고 여기서 장사하는 상인들이에요. 저희는 누가 관리를 하고 상관이 없다 얘기입니다. 투명하게. 우리가 낸 돈이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고 얼마가 거쳤고 어떻게 앞으로 나갈 거고 어떻게 돼 있다는 거를 공평하게 매일 공개를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상인회는 그걸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상가가 어려우니까는 내 상가에만 매달려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알게 된 계기가 한전에서 지금 전기료가 6, 7개월 정도 전기료가 미납이 돼 있어서 단전이 온다고 우리 각 개인 가정한테 그 단전 예고장이 다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관리비를 성실하게 냈는데 우리가 낸 관리비는 도대체 어디에 쓰였길래 상가가 이런 단전 사태가 오고 이래야 되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인회한테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쌌길래 관리비가 이렇게 밀려 있는가. 물론 이랜드가 안 내서 관리비가 들거치는 거는 알고 있죠. 그래도 무언가는 하나는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상가에 매달 나오는 지금 현재 나오는 관리비가 한 2억 4천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들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관리비만 거치는 것만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절반은 거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절반이 어디에 쓰였길래 상가가 이 사태가 됐느냐 이 얘기입니다. 매달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관리비 부과 내역서만 게시판에다 붙이지만은 관리비 지출 내역서를 같이 붙여놔야 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장 잔고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관리비가 빵꾸가 나 있는지 아니 마이너스가 돼 있는지 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관리비 지출 내역이 우리한테 거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현상이 알 수 있는 거는 전기료가 지금 6, 7개월 밀려 있어갖고 이번에 단전 사태까지 났었던 부분하고 가스는 지금 또 이번에 이제 완전 3월 28일 날 가스는 완전 단전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도가 또 어떻게 단전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이 상인을 계속 믿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75%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점포가 지금 공실로 비어 있어서 일단은 75%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거는 저희한테도 어떠한 영업 이익은 전혀 나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관리 운영권을 누가 갖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상가 정상화나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빨리 상가가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저희가 그 상인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일단은 그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법하고 그다음에 집권법 그 사이에서 약간의 이제 어떤 그 첨예하게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합의점을 못 찾고 현재 이제 관리권 분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상인한테 관리비를 직접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상인을 이제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지금 공과금 이런 것들이 몇 개월째 계속 납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납부를 원래는 관리단 생기기 이전에 건에 대해서는 상인에 납부한다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그 납부를 하는데 직접 납부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단전 문제가 가장 심각해서 단전을 막기 위해서 한전에 이제 직접 일부 납부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소송 중인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탁을 일단 걸은 상태고 그게 이제 과하게 아니면 또 부당하게 청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항소를 한 거고 일단 공탁은 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원래는 상인회를 통해서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협의를 좀 해왔었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막판 시점에 상인회에서 이제 합의를 이제 깨는 바람에 이사회까지 합의 내용을 통과시켰고, 서류상 다 내용까지 확인을 했었거든요. 마지막 사인하는 절차에서 상인회에서는 이제 돈을 내도 단절을 시킨다 하니, 우리가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안 받고 납부 안 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번복을 하는 바람에, 한전에서는 또 바로 다음날, 납부를 안 하면 단절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 이제 상인회 통장으로는 입금을 못 시켰고 그 나머지 금액도 단전을 막기 위해 한전에 직접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이제 누적으로 부과된 게 한 9억 6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납부한 거는 지금 10억 6천입니다. 금액 차이가 왜 있었냐면은 상인회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미납관리비를 부과를 해왔는데 내용들이 보니까 이제 잘못 부과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용 안 했는데 아니면 우리 이미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거나 또 불법 임차인이 또 사용하고 있는 매장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다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그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자료들을 좀 달라 했는데 그냥 고지서 800장, 900장 되는 고지서를만 주고 그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디테일한 자료들은 금방 다운받아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고지서 800장을 다 줬으니까 줄 필요 없다. 이런 개념으로 자료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기로 이제 대략 이제 따져봤는데 그게 이제 불법 부과, 잘못 부과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원래는 따지면 그게 이제 누적으로 한 3억 5천 정도가 부과를 저희한테 부당하게 부과를 한 겁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관리단에서 상인에서 확인하고 감액 그 부과를 다시 조정해서 했더라고요. 2월 달에.
그 금액이 이제 9억 6천 정도 되고 저희가 납부한 게 10억 7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더 납부를 하게 된 거죠. 제가 납부한 비용은. 물론 이제 그 비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아니면 이게 뭐 상인의 통장으로는 받은 게 없다 뭐 이렇게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산할 필요성은 또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로는 제가 관리비는 납부를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그 얘기고요. 저희는 해당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다 납부를 했고 납부를 해왔고 단지 납부 기준이 단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쪽에 이제 비용을 대신 좀 많이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 이제 먼저 이제 그 가압류 부분, 네. 그 부분, 가압류 부분은 이제 아마 그 전에 관리회사하고 했던 부분이라서 그것 때문에 관리비를 못 냈다 이렇게 상인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냥 가압류 했던 부분은 아마 법원에서 가압류 한 이유가 그쪽에서 가압류 당사자가 받을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한 거고 그거는 당연히 줘야 될 금액이 줄 금액을 안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여유분으로 이렇게 보관돼 있고 그걸 못 쓴다 이런 개념 아니고 어차피 그거는 줘야 되는 금액을 안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그거를 뭐 가압류 때문에 그 가압류 돼서 그걸 못 쓴다 이런 얘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를 이제 안 줬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관리단 형성 이전에 대해서 이후 거는 제가 이제 관리단에 지급을 하려고 하는 거. 그 이전 거는 상인에 이제 지급을 하려고 했고 하기로 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전 단전이 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전에 직접 납부한 거고 상인에 또 들어가면 당연히 이게 그동안 계속 몇 개월치 미납을 해야 하는 상태라서 그 금액이 전체 정기요금으로 안 나갈 소지가 워낙 컸거든요. 뭐 직영주분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몇 개월째 미납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은 납부했던 거고 상인에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그건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도 지급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1억 2천을 뭐 이렇게 합의서를 다 하고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상인의 통장에 저희가 입금하려고 준비까지 다 했거든요. 6시 30분 마감 전까지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그걸 이제 틀어버리니까 저희도 이제 입금을 못하고 결국은 한전한테 납부한 거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상인에 지급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저희 점포 중에 52개 점포가 있는데 물론 이런 형태의 이제 집합 건물이나 이런 상가들을 많이 이렇게 임차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데포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여기처럼 이렇게 좀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오래 걸리고 갈등이 심했던 그런 점포는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기준도 저희는 이렇게 협의 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임차인들을 배제하고 하거나 강제적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상생을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자기 재산인데 이 재산권을 안 파는데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영업하겠다고 하는데 뭐 아무리 법이 있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지금 뭐 60, 70년대도 아니고 현재 세상에서는 본인 소유자가 아니면 본인 임차인이나 계약했는데 왜 이 자리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안 팔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탈 수 있는 구조가 없거든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저희 집합 건물에서 다른 점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최대한 안 판다는 사람은 저희가 이제 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차인도 이 자리에서 하겠다면 그 자리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같이 좀 협의해서 조닝에 맞게 어떤 컨셉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대부분 임차인들이 따라왔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거고 일부는 뭐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임차인들은 저희 이제 리테일 오픈하면 거기에 이제 다른 브랜드 맞는 브랜드들을 이제 소개를 해서 그 브랜드로 이제 다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업종이나 이런 것도 하겠다고 하는 거는 굳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소문인 것 같고요. 정말 잘못되게 전달된 그런 편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부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전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활성화 전략은 있으세요 혹시? 저희도 지금 75% 이제 80%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저희도 영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가장 놓친 부분이 작년 10월부터 이제 상인회하고 좀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들이 저희 불법 매장 아니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명도를 하거나 이런 절차에 진행하는데 무조건 반대를 해왔던 겁니다. 불법 점유 매장도 지금 130개 매장이 있는 거거든요. 일부는 뭐 행거를 한두 개 놨다고 해서 내놓으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다 촬영을 했고요. 다 체증을 했고 계속 체증을 해왔고 그 다음에 명도소송을 그때 냈는데도 이 사람들 명도소송 와서 이제 집행관이 오면 자리를 또 바꿔요. 옆에 매장 빈재로.
그날 뺐다가 또 다시 옮기 메뚜기처럼 네, 일을 하는 무슨 매장들이 말씀이세요? 많거든요. 아니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혹시 그럼 뭐 뾰족한 수가 있으신가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이 관리비하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상인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문제가 돼 있던 거고요. 활성화 전략은 저희도 이제 빨리 오픈하는 게 목적인데 왜냐면 저희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만큼 투자가 됐고 뭐 비용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오픈이시라면은 뭐 브랜드 뭐 네, 저희도 일반 뭐 다른 그 52개 점포 형태로 네. 여기를 매장을 운영하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지금 과정에서 저희도 원래 2015년도 뭐 16년도 계속 오픈하다가 계속 딜레이 된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 온 상태고 상관없습니다. 여기 테두리만 해놓은 거고요. 아니 뭐 천장이 그다음에 저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네. 지금 전기도 저희가 끊고 예. 일방적으로 끊고 예.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다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막고 근데 뭘 붙여서 뭘 행위를 하면 무조건 내려와서 막거든요. 네. 저희도 그걸 방치하고 싶겠습니까? 뭔가 정리를 해서 저희도 영업을 하고 싶은데 뭐든지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아 그러면은 그럼요. 관심이 없거나 방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인회에서 못하도록 방해를 해서 못하고 계시다는 예. 그러니까 매장에서 뭔가 행위를 하면 너네는 자격이 없다. 뭐 하여튼 그런 이유로 계속 사담고 막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임차인들 뭐 이렇게 여성 저희는 활성화 목표입니다.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빨리 여기 활성화해서 이제 청주에 랜드마크를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임차인들도 저희가 다 저희 이제 뭐 어떤 컨셉에 맞춰서 진행이 되면 하고 싶은 브랜드나 업종이나 있으면 지금 임차인들도 뭐 그런 브랜드 하고 싶으면 최대한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브랜드 매니저나 중앙관리 이런 거 다 소개시켜줄 그런 준비가 돼 있고 예전에 다른 점포들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강제로 내치거나 이러지 않고요. 어차피 저희도 현지에서 우선 판매사원이나 점주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에 영업하고 오신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유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분 소유자분들, 직영 소유자분들 영업하고 있는데 그럼도 같이 컨셉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고 단지 이제 뭐 군데군데 이렇게 막 박혀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 자리에 계속 하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아니면은 뭐 한쪽으로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쪽 위치 이동을 해서 서로 협의해서 서로 전체적으로 이 상가 전체가 층별로 다 컨셉에 맞춰서 빨리 오픈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제가 오픈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협의해서 다 통일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는 이 협의 자체가 물꼬를 뭐 하여튼 여러 뭐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이제 하려고 했는데 못 하다 보니까 어떤 저희도 이제 뭐 쪽 시 차원이나 아니면 어떤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중재나 이런 것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당사자끼리 안 되면 뭐 제 3의 기관에 중재를 해주면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합의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관리단은 그 드림플러스 관리단은 2004년 분양돼서 영업해 오면서 당연히 설립된 단체예요. 그래서 관리단은 모든 구분 소유자들이 이제 이 소유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그 관리단이 고유한 업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10수년 동안 이 건물이 분양도 잘 안 됐고 관리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점점 슬럼화가 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그 건물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 치고 일단 그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에 대한 이 공급 중단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고 지금 현재는 가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입점 상인들도 어렵고 구분 소유자분들도 어려운데 좀 구분 소유자분들에 대한 소유권을 좀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상인회가 관리를 해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견제하고 이 건물 전체에 집합건물로서의 관리단의 고유한 영역을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상생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단에서는 상가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두고 지금 현재 투명하지 않은 관리비 사용 그래서 상인회에 저희 구분 소유주분들이나 직영주분들이 여러 차례
제안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또 불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구분 소유자분들의 재산권이 많이 침해가 되고 있다 보니까 공시를 채워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단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상가를 빨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분 소유자분들, 직영주분들이 이제 관리단 총회를 통해서 작년 8월 31일 날 관리인으로 제가 선임이 됐고요. 그래서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인회에서 오늘 이제 뉴스에도 어제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아파트 관리비 횡령건에 대한 게 이슈로 아주 많이 불거졌어요. 상가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비는 투명해야 되고 부가나 징수가 투명하고 투명하게 사용돼야 되고 모든 분이 그것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관리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공실이 십수년 동안 어려웠던 거는 공실이 많고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지분을 갖고 있는 유통업체 이랜드 리테일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입점 유치를 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호 활성화가 된다면 저희 입점주 직영주 분들이나 또 입점해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분들이 훨씬 더 장사가 잘 되고 수입도 많아지고 웃는 사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도 여기 공실이 다 채워지고 하면 1145구자입니다. 이 구자가 다 채워지고 영업이 활성화된다면 아마 여기 근무하는 인원이 1000명에서 한 500명까지도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리단은 하루빨리 상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그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비 운영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외부 회계감사 조만간 진행할 걸로 기대하고 요청하고 저희가 또 같이 합의해서 합력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매장은 이제 상인회에서 인원으로는 한 100여 명 되는데요. 네. 거기에서 상인회 소속 직원은 한 80여 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이시면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직영주분들은 한 20명 선 됩니다. 그래서 한 100명에서 한 105명 정도 이제 실제로 영업을 장사를 하시는 분이 105명 정도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지역 주민들도 아마 이제 드림플러스가 빨리 활성화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아마 또 상인회하고 최근 이제 또 관리단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문제로 많이 걱정들을 하실 건데 사실은 이제 관리단에서 적극적으로 좀 중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구분 소유자분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분양을 받아서 금융비용에 또 임차가 안 돼서 공실 관리비에 또 장사하시는 직영주분들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손님들이 안 와서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어려움을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분 소유자나 우리 이제 그 직영주분들한테 좀 관리단 관리인의 좀 강력한 이렇게 좀 중재 또 활성화를 좀 많이 기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중재하고 또 감시하고 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사로 순수한 민사 문제로 봐서 개입할 단계가 아니라 이제 그렇고 녹색 청주 협의회예요. 녹색 청주 협의회. 예, 근데 이제 그쪽에서 좀 드림플러스 쪽에서 양쪽이 좀 중재를 이거 누구 세우자고 하면 또 멤버 구성을 할 거라고. 경험 있는 분들이나 좀 전문적인 하는 분들이 한 8명 이렇게 중재위원회가 돼서 양쪽을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그게 서로 합의가 된다면 제일 좋은 거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서 왜 재판을 거는데
아니 근데 지금처럼 뭐 서로 이기려고 하는 재판이 아니라 네. 그 화해 조정을 권고하잖아. 권고하잖아. 맞아요. 조정 신청도 가능하고. 조정 신청이지. 맞아. 녹색 청주협의회가 좀 개입을 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죠. 우리 저기 정책 갈등 조정단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 갈등 조정단 전 단계에서는 사실 이제 각 부문 위원회가 있어요. 네. 위원회별로 이제 중요한 현안 문제는 다루기도 하고 네. 대안도 모색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게 갈등 추이로 가게 되면 네. 갈등 조정단에서 이제 큰 것으로 네. 이제 방향 잡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전제는 어떤 거냐면 네. 이게 우리 사회가 갈등 조정이 쉽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걔는 어정쩡하게 조정했다가 네. 또 책임 문제만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저는 전제는 네. 갈등의 당사자들이 공의 의뢰를 하는 경우에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예. 지난번 JCT 같은 경우에 네. 양측에서 의뢰를 사실 했던 부분이고 네. 이 결과는 사실은 뭐 그게 뭐 타당이 나왔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조정이 네. 마무리가 된 사례거든요. 사실은 네. 조정단에서 마무리 진 대로 네. 양쪽 다 수긍하고 간 사례 이고 네. 해서 그렇지 저희도 드리플러스 문제는 이렇게 그 관심은 갖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개입한 사안은 없고 예. 의뢰받은 일이 없어서 이제 뒀던 부분인데 예. 어찌됐건 공식적으로 그 양 당사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예. 그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뭐 현재 판단이죠. 와, 그래요. 예.